저희 집은 네. 아침과 저녁에 가족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있습니다. 아, 매일 가족 모임이 있어요. 매일, 네네. 매일 회의 아닌가요? 네, 회의 아니고.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칭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이제 엄마를 이제 칭찬해준 딸들의 책. 이게 그러면 몇 살 때 아이가 쓴 건가요? 이게 이제 2022년 날짜부터 써놓고. 22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걸 꾸준히 조맥고 네, 저희 와 진짜 역사네요. 나중에 이제 선물로도 주고 싶고, 네, 그냥 아니 이게 그러면 사실은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만 해주다가 저희도 받고 싶더라고요. 와, 네. 아빠 칭찬한 거. 네. 진짜 이건 저희가 딸들이 이제 와, 이거 갑자기 글씨가 어른 글씨인데? 이제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칭찬. 아내가? 네, 이제 아내도 저한테 칭찬도 해주고 딸들도. 아니, 이거 러브레터가 매일매일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건 뭐죠? 저희가 딸들한테 칭찬해주는. 아, 부모님이? 네, 아. 2019년부터. 네, 진짜 대박이다. 이제 이거는 사랑 칭찬. 와, 네.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칭찬입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딸들 한 명 한 명씩 각자 네네. 해가지고 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제가. 와, 야, 와, 그런 것에도 감사하는 거. 왜? 꾹! 네, 이번에는 독서 모임의 달인 어성진 작가님, 네, 바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아빠의 착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내셨나요?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자녀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자녀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저희 아이만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행복하려면 다른 아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와, 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네. 제가 사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다가 네. 문득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긴 한데 네. 좀 내가 너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는 내 시간과 내 네네. 열정과 이걸 하고 있는데 무료로 내 지금 첫째 딸 독서 모임, 첫째 딸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 네네. 둘째 딸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 또 학부모 독서 모임, 또 교회 독서 모임 한 8개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일단 무료로 참여하는 게 아깝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근데 너무 일반적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그러면 이게 내가 돈도 안 받고 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고 독서 모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드는 생각이 이 독서 모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인성 교육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 끝난 다음에 네. 감사한 이야기도 친구들이랑 많이 나눠요.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있었을까?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게 독서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고 그리고 또 발전하고 네. 인성이 좋아진다면은 이게 결국은 저의 딸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왕따 문제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 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행복해야지 결국은 제 딸이 왕따 당할 확률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박수를 정말 치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만든 게 이제 마을 아빠 모임이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가장 최고에 이르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인성인데 네네. 요즘에 좀 입시 위주로 뭐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한국 교육 현장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결국 인성이 바른 아이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이 좋아 지덕체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 해가지고 마을 아빠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같이 실현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저는 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교육관 중에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네네. 자유가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어렸을 때 네. 사실 좀 약간 체벌도 있었고 네, 또 그렇죠. 부모의 훈육에서도 사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네.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유를 없는 삶을 살아봤고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야지 제일 행복할 수 있다. 남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어떤 것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가 가장 행복한 어떤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자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어떤 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철학은 자유네요. 네. 저도 사실은 프랑스 해외파견 가서 해외학교 근무하면서 프랑스의 3대 정신이 자유평등 박애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정말 처음으로 인간다움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나이가 아니라 인격체로 만나야 된다는 걸 이렇게 접하고 왔는데 와 선생님은 프랑스에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먼저 느끼고 실천하고 계시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작가님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교육 환경을 구성해서 자녀를 양육하시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독서 모임과 비슷합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안에 저를 이렇게 맡기는 형태로 지금 가정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 합니까? 모임을 만들고 가족 모임이요? 네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 집은 네. 아침과 저녁에 가족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있습니다. 매일 가족 모임이 있어요. 매일 회의 아닌가요?
네, 회의 아니고 모임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아니, 자발적 맞나요? 네네. 자유 아까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저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약간 강제는 아닌데 강제성을 느끼게끔 했던 적도 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네네. 시스템이 잡혀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지금 가족 모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침 모임부터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시죠. 아침 모임을 저희가 7시에 모임을 시작을 해요. 7시 뭐 테이블에 모이는 건가요? 네, 테이블에 이제 저희 네. 두 딸과 제가 뭔데 지금은 이제 네. 막내가 2살이라고 네. 아내는 지금 막내를 키워갖고 네. 7시에 모이는데 네. 근데 주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새벽 7시 너무 이르지 않나요? 네. 그 전에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아침 모임 하려면 되게 중요한 것은 네. 전날에 몇 시에 잠을 자느냐 그리고 네. 일정한 시간에 계속 잠을 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저도 지금 조맥구 방 한 8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중에 조맥구 미라클 모닝 방의 핵심은 결국 기상 시간이 아니라 취침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취침 시간이 네. 기상 시간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9시 반 되면 불 다 꺼버리고 자는 그런 집도 많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고.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일단 아침 7시에 모여요. 네네. 모여서 어떤 일을 하죠? 가장 먼저 이제 QT라고 네. 화이트 타임이라고 이제 성경.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네. 책을 가지고 딸들과 함께 한 10분,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서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네. 책이고 어떤 활동들이 나와 아니, 있어가지고 근데 아침 7시에 매일 아침 주말은 쉬나요? 주말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아까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초반에는 그 아빠가 만들어낸 루틴에 의해서 다 짠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아이들의 좀 반대나 좀 뭔가 다른 건 없었나요? 사실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게 특히 이제 아침보다는 저녁 모임 때 아무래도 손님이 오거나 조금 이제 뭐 캠핑을 갔다 오거나 이제 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네, 뭐 게임도 해야 되고 게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아침 모임이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아침 모임에서 또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뭘 하죠? 아침 모임에 그 같이 큐티를 한 다음에는 네.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 매일 네네. 글쓰기를. 글쓰기를 하다가 지금 뭐 다른 활동도 같이 네. 겸해서 하는데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 줄 쓰기 이렇게 책으로 나온 글쓰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오늘 네. 뭘 할 것인가 주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예시가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어떤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 가지고 친구들과 한 3권 정도 네, 뭐 세 줄 쓰기, 뭐 자유 글쓰기 주제별로 몇 권 있거든요. 네. 네. 이 끝인가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글쓰기 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이라고 아, 책을 읽고 네. 본 것과 깨달은 것, 그 적용할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한 40분, 한 50분 정도 7시부터 7시 한 50분까지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와, 저는 진짜. 야, 이거 자녀 학원 안 보내나요, 혹시? 학원은 보내고 두 군데 이렇게 미술학원에 태권도학원과 그리고 피아노학원 두 군데 이렇게 예체능. 다니고 있습니다. 예체능만 다니고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일 아빠 학원을 다녀. 진짜 이거 아니 매일 아침 7시에 아이들도 대단한데 저는 아빠가 이게 정말 보통 열정과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와,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의 아버지를 갑자기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제 본인의 공부를 열심히 쭉 하셨는데 언제나 항상 공부하는 모습, 지금도 공부만 하고 계시는데 하신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독서록 발표대를 시키셨거든요. 해마다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1년에 이제 마지막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가지고 독서록 발표대에 직접 이제 발표도 하고 독서록 이제 검사도 받고 해가지고 상금을 딱 나눠주시는 거 해마다 그걸 했는데 1년에 그걸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책을 좋아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내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버리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문학소년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1년에 한 번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매일 365일을 근데 이게 사실 매일은 아니고 이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하기 싫거나 그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자유롭게 안 하기도 하고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 안 하더라도 부모는 그래도 좀 최대한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왜냐면은 저까지 안 해버리면 이게 그냥 이게 스르르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빠와 엄마가 이제 보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빠와 엄마가. 그럼 보통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네. 일찍.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직장과 지금 이제 거리가 걸어서 딱 10분 거리예요. 네. 네, 그래서 8시 15분에 나가도 학교에 8시 반 출근해서 도착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직장과의 거리. 그 직장과의 거리 결국은 출근 어떤 업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장과 가깝고 딸들도 가깝고. 와, 그러니까 매일 1교시를 자녀와 함께 한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아빠와 엄마들 이걸 보시면 정말 갑자기 부끄러지면서 반성하면서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저건 나와는 다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죠. 저녁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뭔가요, 맞습니다. 이거? 저녁에는 이제 감사와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녁도 모여요? 네네, 맞습니다. 저녁에 7시에 모이나요? 저녁은 한 8시 40분 정도, 같이 테이블에 모여서 감사를 적고, 그리고 칭찬책이 각자 다 있어요. 아빠 칭찬책, 엄마, 두 딸의 칭찬책이 각자 있어가지고, 칭찬책에 서로의 칭찬할 점을 적어주고, 읽어주고, 마지막 뽀뽀해주고. 딸이라서 가능한. 근데 아직 저학년이어서 가능한.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됐을 때는. 네, 아주 그냥 더럽다고 이렇게 저희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한 유튜브 채널에 초청을 받아서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 주인분이 하시고 계신 일이 한국에서 해외 입양간
그런 사람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통역가 일을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너무나 멋진 분을 만나고 왔어요. 네네.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너무 또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은지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되고 정말 아니 아침 모임, 저녁 모임 와 정말 이것만으로 해도 너무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거 외에 또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는 TV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아내와 TV를 없애라. 네, TV를 없애고 왜냐면 사실 요즘은 이제 뭐 핸드폰이나 네.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 큰 브라운관에서 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이런 맛 이런 거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 거는 그냥 네. 예를 들어 노트북으로만 지금 이렇게 배드민턴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올해 파리 올림픽이 열릴 걸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올림픽을 보는 것도 엄청난 그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형 딱 TV에서 배드민턴을 또 좋아하시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취미 또 우리나라가 배드민턴 강국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응원하는 이 큰 뭔가 이 오붓한 분위기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다. 네. 아쉽지만 저는 이제 그런 유익한 것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입장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필요하고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네. 틀어놓고 그냥 막 채널 돌리는 시간만 합쳐도 맞아요. 어마어마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V를 결혼할 때부터 두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핸드폰 보관함을 만들었어요. TV가 없어도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네. 유튜브 영상이 막 그쵸. 하루에도 막 정말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게 오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주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거.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부모가 핸드폰을 하면서 자녀한테 하지 말라. 이거는 네, 뭐 제 교육관에 맞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도 어렸을 때만 좀 효과가 있지 네.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 분명히 반발심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부모가 이제 핸드폰을 절제하는 모습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것도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하여간 유튜브 보면 너무 네.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까 그렇죠. 와, 일단 이 휴대폰 부모님부터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플이 된 카페 중에 하나가 카페 입장할 때 핸드폰을 반납하는 카페. 그런 그게 네, 디톡스 카페라고 지금 너무 핫해가지고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카페가 있는데 집 안에서 이미 그걸 실천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제 의지를 가지고 절제가 쉽지 않아서 핸드폰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제 아내랑 주로 보는 네. 네,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에 중독된 가정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네. 그 핸드폰 보관함 솔루션을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냉장고에다가 보관함을 만들고 거기에 핸드폰을 보관하는 그러면 형식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저는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에 자녀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거든요. 네네. 혹시 작가님 개인의 시간 없나요? 개인의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딸들보다 이제 1시간 먼저 네. 한 5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먼저 일어나서 네. 좀 개인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배드민턴도 꾸준하게 좀 치고 있고 일주일에 3번이나 칩니다. 배드민턴. 아 진짜요? 네네. 아니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네. 독서 모임 8개 지금 그리고 지금 아침 모임 저녁 모임 하면서 배드민턴도 아니 저녁 모임 있는데 배드민턴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자녀 이제 독서 모임이 없는 시간에 이제 배드민턴이 껴 있는 겁니다. 야 엄청나네요. 네네. 실례지만 배드민턴 혹시 레벨이 배드민턴 혹시 교사 네. 대회가 서울시에 있죠. 있습니다. 교육감배. 네. 네. 근데 작년에 이렇게 홍보부로 나가서 네, 이렇게 좀 A조 준우승을 좀 A조 A조 근데 이제 교사층이 원장 아니 그렇죠. 네, 그럼에도 낮고 불구하고 하니까, 네. A조 네네. 와 아니 지금 배드민턴 갑자기 뚱딴지처럼 배드민턴을 가셨는데 아니 그럼 자녀들은 배드민턴 안 시키시나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첫째 딸도 같이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방과후도 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치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도 저도 모르게 부모 욕심이 들어갈 뻔했어요. 예전에 배드민턴 선수를 키워볼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훈련을 해야 되나 막 모래주머니 차야 되나 자녀 한 대일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뭐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 배드민턴을. 근데 이제 딸들이 이제 그냥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A조 지금 총 몇 년 동안 하셨죠?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지금 운동하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사층이 교사 어떤 그 급수가 일반 대보다 상당히 그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저도 지금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아리 하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들끼리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어마어마한데 와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자녀 교육에도 충실하고 배드민턴 모임까지 심지어 A조 와 심지어 작년에 준우승 와 진짜 와 지금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네. 겸손의 미덕을 지금 말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또 이 외에도 내가 꿈꾸는 자녀 교육의 뭐 이상향 그리고 내가 꿈꾸는 앞으로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교육 환경을 구성했는지 좀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TV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좀 같이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실에 이제 책장을 거실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좀 거실 환경을 조금 더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가 핵심이기 때문에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교육 환경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네.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3살보다
여든간다는 속담을 정말 좋아하는데 3살 전에 아이들이 보고 배운 거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잘 한글을 모를 때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 보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의 특징.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제 영재고에 가는 저희 학교 학생 있는데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학생도 너무 독서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핵심은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줬다. 두 번째는 저는 책을 제한하지 않아요. 만화책이든 자유롭게. 네, 굉장히 그 책을 특히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냥 네, 문해력을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해력보다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예, 아이의 창의성을 구현시키는 그리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즐거움이 먼저다. 네, 즐겁고 행복하는 게 1번이지. 네, 문해력도 물론 이제 신장되면 좋죠. 그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책은 그냥 친구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독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독서도 그렇지만 이 사랑이와 또 아이들 미래에 어떤 성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람 자체가 사실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영향을 줄까봐 걱정스럽게 하는데, 제가 이제 딸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남을 생각하고,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약자 편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그걸 위해서 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딸들이랑 불이웃돕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돈도, 그러니까 재정교육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용돈을 받으면, 10%는 불이웃을 꼭 돕자. 해서 10%는 용돈이 10%? 예, 불이웃돕기를 이렇게 따로 빼서 같이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인터넷으로 이제 직접 이렇게 후원하는 대상도 선정도 하기도 하고, 네네. 와, 어릴 때부터 이 선한 가치를 진짜 아이들에게 진짜 심어주고 계신 거네요. 보통의 이제 어린아이들 경제교육을 하면 뭐 주식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용돈 관리해가지고, 자산을 쌓아가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경제교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삶에서 중요한 남을 도와주는 일. 네네. 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들어 이제 제가 누리고 있고 받은 행복이나 축복이 저의 노력과 의지보다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희 가정이, 저희 모습이 어떨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이죠. 저도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딸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쓰레기 줍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딸들과. 플로깅을. 네네. 같이 쓰레기도 줍고, 그러면서 조금, 네,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선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으로 부딪히면 유재석님과 같은 너무 이제 지금 좋은 내용이 많은데 가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작가님을 생각하면 항상 옳은 일만 해야 되고 착한 일만 해야 되고 작가님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좀 욱한 게 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욱하는 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특히 좀 이제 약간 아무래도 제가 정의, 좀 자유 그런 것들에 조금 억압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해야 될 때도 너무 나서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조금 그러는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건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좀 수정하고 아직 굉장히 청춘처럼 굉장히 젊고 이게 또 생명력이 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가족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은 작게라도 이제 네,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하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매일 쓰고 매일 그러진 않아요. 바쁜 날에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백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이라고 가정하면은 조백구 선생님 칭찬하는 거죠.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러면은 가족 모임이 서로 칭찬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죠. 야 이게 정말 그렇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이게 참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걸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 짧게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웃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다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 교육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즘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살 넘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돈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정말 이거 재정교육 약간 유대인 교육법을 뭐 이제 차용하게 한 건데 정말인가요? 20살 넘으면은 재정 독립 확실하게? 네 대신 근데 한 지금 적금을 둬놓은 게 있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20살 됐을 때 줄 계획이 큰 아이들에게 각각 한 명당 2천만 원,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주고 이제 그 이유는 알아서 그 이후로는 집에서 이제 숙식만 자고 먹고만 해주고 나머지 뭐 핸드폰에 옷 사고 대학교 등록금은 완전 자녀.
저를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게 더 맛있는 거 이제 아내랑 많이 먹고 아. 네, 그러니까 자녀도 이제 제가 관심이 많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걱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2천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2천만 원은 어떤 저의 가정 환경 그리고 이제 네, 재정 환경 우리 가족의 경제력을 네, 좀 제가 조절하고 조금씩 적금 들어놓고 한 20년 동안 하면은 이 정도는 제가 딸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뭐 사실 가정마다 다 아니 다르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네. 대학 성인이니까 뭐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건 진정한 유럽인데요. 사실은 이 돈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이제 자유의죠. 제가 사실 프랑스에 있을 때 놀랬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취업 걱정과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부유한데 라고 딱 말했더니 그건 부모님의 돈이야. 딱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관념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가끔 의식할 때도 딸들도 돈을 같이 보태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어린데 네네. 아니 어떻게 설득을 하죠? 설득할 게 사실 없죠. 왜냐면은 자신은 먹으니까 자신의 돈을 사실 돈은 이제 물론 매번 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먹고 싶은 거를 또 갑자기 이제 어떤 저희 계획과 다르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은 같이 조금씩 보태자. 엄마 아빠도 보탤게. 네, 같이 이렇게 보태서 외식을 아니 하는 용돈을 얼마나 주시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용돈 사실 많이 주진 않고 근데 이제 보통 세뱃돈이나 이렇게 어른들 받으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재정교육 중에 조금 중요시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냥 오늘 하루가 행복하니까 너무 저축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 쓸 돈 그러니까 저는 100%라고 가정하면은 50%는 현재를 위해서, 30%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하고, 5대3. 네, 10%는 불이웃도, 10%는 이제 교회 11조. 이렇게 해서 이제 5311. 네, 맞습니다. 5311 이 계획을 가지고, 자기 돈이 상당히 많이 100만 원 넘게 있습니다. 어쩔 땐 저보다 이제 더 부자. 부자가 될 정도, 막 여기저기 나가면은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얻어먹긴 합니다. 그러면. 야, 정말 엄청나네요. 와, 진짜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제가 편하죠. 뭐 그래야지 뭐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 할 일을 많이 줘야지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책이 따끈따끈하게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작가님 본인이 이 책을 이런 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네. 본인이 한번 홍보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녀를 사랑한다는 아빠의 책입니다. 네, 제가 사실 책에 담은 내용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선생님이랑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뭐 깨닫고 배운 부분들을 좀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이 좀 행복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랑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조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정은 결국은 원가정에서 받은 저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욱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여기서 욱하십니다. 욱하면은 집안이 그냥 난리가 이런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 좀 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실은 첫째 사랑이가 제가 지금 온라인 학교 만든 꿈런스쿨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와 진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지덕체 자기 습관 플래너를 꾸준히 쓰고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하고 러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감사하고 이런 미션들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 이 배경에는 아빠 이런 작가님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모두의 자녀로 커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조배 꾹!